아이가 휴학하겠다고 하면요. 그날은 대답하지 마세요. 허락도 하지 말고 반대도 하지 말고요. 건강이나 안전이 당장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결론을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휴학은 한 학기를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휴학을 허락해라, 막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를 쉬고 싶다고 말한 첫날 부모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제가 놓치지 않으려는 4가지 질문을 이야기해 볼게요.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직 우리 아이한테 휴학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은 잘 다니고 있지만 내일 갑자기 이럴 수도 있겠죠. 아빠, 나 다음 학기에는 학교 좀 쉬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침착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표정부터 굳을 거예요. 어디 아픈가? 전공이 안 맞나? 성적이 떨어졌나? 이러다 졸업이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불안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일단 다녀. 쉬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조심하고 싶어요. 휴학이라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건 그 말을 꺼내기까지 아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거든요. 첫 번째, 학교를 멈추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지금 힘든 무언가를 멈추고 싶은 거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학교 전체가 싫은 게 아니라 전공 수업 하나가 너무 버거운 걸 수도 있고 성적이나 친구 관계, 통학이 너무 지친 걸 수도 있어요. 학교는 괜찮은데 그 안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전부 그만두고 싶어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왜 휴학하고 싶어? 한 번 묻고 끝내면 부족해요. 수업이 힘든 건지, 사람이 힘든 건지, 성적이 힘든 건지, 생활 자체가 힘든 건지, 한 과목의 문제인지, 한 학기의 문제인지, 학교 전체의 문제인지,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아이 생활 전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회사 다니다 힘든 일 생기면 그러잖아요. 아,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직업 자체가 싫어서일 때도 있지만 상사 한 명 때문일 수도 있고 일 하나가 꼬여서 전부 싫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휴학의 찬반이 아니에요. 아이가 정확히 무엇에서 멈추고 싶은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쉬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 거창한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쳐있는 아이한테 자격증은 뭐 딸 건데,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아이는 자기 힘듦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게 하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쉬는 이유가 회복이라면 무엇을 회복하고 싶은지, 다른 길을 확인하려는 거라면 무엇을 직접 해보고 싶은지 정도는 같이 봐야 해요. 목적이 꼭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지쳤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죠. 다만 막연히 학교에서 멀어지는 것과 지금은 내 생활을 회복하려고 이 시간이 필요해라고 자기 이유를 알고 쉬는 건 조금 달라요. 쉬어서 무엇을 바꾸려는지가 조금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학교를 쉬는 동안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뭘 하고 있을까?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시간표가 있어요. 일어날 시간이 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과제와 시험 날짜가 있죠. 그 구조가 아이 하루를 어느 정도 붙잡아줘요. 근데 학교를 쉬면 그 구조가 한꺼번에 사라져요. 처음 며칠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낮과 밤이 바뀌고 다시 시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부모가 매 시간 검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루를 붙잡아줄 최소한의 리듬은 필요할 수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과 식사 정도라도 기본 리듬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저는 휴학해서 뭐 할 건데 보다 쉬게 되면 너의 평범한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이렇게 묻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언제 다시 이 선택을 점검할까? 처음 휴학을 얘기할 때 다시 대화할 날짜를 같이 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복학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 아니어도 돼요. 그때까지 지내보고 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얘기해보자. 해보고 아니면 바꿀 수 있고 생각보다 빨리 돌아갈 수도 있고 처음과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죠. 이 4가지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무엇에서 멈추고 싶은지, 쉬어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쉬는 동안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언제 다시 점검할지. 근데 아이가 이 4가지에 완벽하게 대답해야 휴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답을 잘하나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 안에 엉켜있는 걸 하나씩 밖으로 꺼내보자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공부를 꽤 성실히 하던 고등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대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는 공부는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 같다고요. 부모 입장에선 놀랐겠죠.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막지도 바로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왜 음악을 하고 싶은지, 학교를 나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같이 찾아봤대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학교를 쉬는 게 아이를 살리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있거나 학교에서 겪는 문제가 너무 크거나 지금 꼭 확인해봐야 할 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아이한테 남들도 다 버티는데 너만 왜 그래? 이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다니는 것만 성실함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이한테 묻기 전에 부모가 자기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이 무서운가? 아이 건강이 걱정인지, 생활이 무너질까 걱정인지, 졸업이나 진로가 늦어지는 게 걱정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볼지가 신경 쓰이는 건지. 걱정은 이유를 들으려 하지만 불안은 답을 먼저 내놓아요. 제가 실제로 그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 말을 꺼낼 정도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아빠도 솔직히 걱정은 돼. 근데 오늘 당장 허락하거나 반대하진 않을게. 네가 뭘 멈추고 싶은 건지, 쉬면 뭐가 달라졌으면 하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같이 해보자. 오늘 부모님들께 묻고 싶어요. 아이가 학교를 쉬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아이한테 필요한 시간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늦어질 시간부터 계산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의 작은 실천은 이거예요. 그날 결론 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결정하지 말자. 내일 다시 얘기하자. 대신 그때까지 내가 정확히 뭐 때문에 힘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그날 내린 빠른 결론보다 하루를 미뤄서 들은 진짜 이유가 아이의 다음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휴학은 그냥 멈추는 결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시 설계하는 결정이어야 하니까요.